바닥이 찍히기 전까지는 네. 우리가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네. 경매로 투자하기는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가격에도 여전히 지금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태훈 경매 마스터님과 요즘 또 경매 낙찰되는 또 따끈따끈한 또 네. 사례들이 있다라고. 네, 오늘은 또 어떤 또 좋은 사례를 또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가장 따끈따끈한 거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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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낙찰된 건을 한번 볼게요. 2847. 2847. 예. 네, 잠시만요. 자, 여기 들어가 사건 번호 2847 보겠습니다. 서울에 몇 개가 있는데 네, 독립문. 독립문 네. 요거 네. 아 독립문 극동 아파트. 극동 아파트. 네. 이게 감정가가 12억 5천인데 최저가가 8억인데 낙찰이 10억에 됐네요. 깔끔하게 딱 10억. 감정가 대비 딱 2억 5천만 원. 네. 누가 근데 싸게 샀네요. 이제 시세를 봐야겠죠? 네, 여기 84 타입인 거 보니까 네. 33평, 9평인 것 같고요. 네. 얘를 보니까 최근 이제 실거래가가 네. 뭐 10억에 2층이 좀 음. 층수가 낮은데 2층 10억에 된 것도 있고 11억, 10억 3천, 11억 3천. 그리고 현재 이제 호가가 이제 보니까 10억 7천. 제일 싸게 나온 게 13억. 지금 네. 10억 7천에도 네. 나와 있는데 네. 저층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저층이고 네. 지금 일반적으로 네. 좀 층 괜찮은 것들은 네. 글쎄요 한 12억 정도는 네.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네. 지금 괜찮은 매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바로 얼마 전에도 지금 8월 달에도 지금 11억 1,500. 네, 11억 1,500. 6월 달에는 10억 3천. 네, 가장 최근 그러니까 8월 달에 이게 거래가 된 게 예. 저가가 보니까 와, 이게 21년에는 13억까지 갔었는데 네. 야, 이게 5월 달에는 8억 얘 1층이구나. 둘 다 일단 1층 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얘는 10억이네요. 바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쵸?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가장 네. 어찌 보면은 네. 가장 바닥 금액으로 그러네요. 지금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이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해요. 네. 우리가 네. 지금은 바닥이 찍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있는데 네. 바닥이 찍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네.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가 이렇게 막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네. 경매로 투자하기는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 그렇죠. 바닥을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바닥이 찍혔어 이제. 그러면 찍히고 나서 사람들이 10억에 거래가 됐네. 네. 그러면은 야, 더 떨어질까?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호가가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울에 맞아요. 반등한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네.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래가 없으니까 이제 매도자 입장에선 팔아야 되려면 뭐 가격을 내리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죠. 맞아요. 내리고 네. 계속 내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매수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네. 그러고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네. 그게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부터 그러면은 이제 이 매도자 입장에서 더 만약에 가격을 내린다면 내려가겠지만 이제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리는데 매수자가 안 사면 그렇죠. 다시 기다렸다가 또 내리겠지만 네. 이미 그 내려간 가격이 매수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이제 매수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네. 계속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그 올린 가격 중에서도 제일 싼 거. 네. 하지만 바닥보다는 더 그러니까 올라간 이게 가격.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30% 정도 떨어진 가격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통계적으로 봤더니 한 최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지금 떨어진 금액대로 거래가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막 11억 중반에도 이제 실거래가 막 돼요. 11억, 12억. 그러면은 내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은 당연히 맞아요. 10억일 때 살 걸. 그러니까 맞아요. 10억일 때 내가 그렇죠. 살 걸. 근데 지금은 경매로도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임머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매를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네. 과거로 돌아간 금액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고 보여져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이쪽은 제가 살아본 적이 잘 없어서 모르긴 하는데 지도를 보니까 독립문역 바로 앞이에요. 네.
그다음 요 앞에 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네요, 이게. 네. 공원도 있고 뭐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아, 경희군자의 바로 옆이구나. 네. 여기라고 하니까 어딘지 알겠네. 수요가 제법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이쪽 일대는 네. 이제 뭐 광화문 쪽이나 종로 쪽이나 네. 그쪽에 이제 직장이 있는 분들의 네. 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겠네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뭐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라면은 저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저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괜찮고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를 지금 네. 뭐 11억 7천, 12억에 가서 네. 산다? 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맞아요. 물어본다면은 저는 선뜻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가격이라도 사세요. 아, 그렇지. 하지만 타임머신 타고 해볼까? 가장 싼 금액 고점 대비 30% 하락한 가격. 네. 그게 이제 경매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치명적인 매력이죠. 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로 이제 좀 실거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정말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코로나 때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진 가격대에 사고 싶다. 근데 지금 이미 호가가 벌써 실거래나 호가들이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이 가격에 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로 이거 최근에 낙찰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가장 따끈따끈. 9월 26일은 진짜 뭐 추석 바로 전날이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가격에도 여전히 지금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역시나 이 경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1, 2억 싸게 낙찰되는 건을 네. 요즘에는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향 안정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왜 지금도 아직은 야, 더 오를 거야. 아니야, 더 떨어진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줄다리기 하고 있죠. 네. 우리가 그때 얘기한 대로. 맞아요. 네. 근데 일정 시간이 더 지나면은 네. 그 어느 순간 네. 굉장히 또 평온한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게 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누구도 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일정 기간 동안 거의 시세 변화가 별로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럴 때는 사실 뭐 1억 싸게 낙찰 받는다, 네. 2억 싸게 낙찰 받는다 이런 네. 게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괜찮네요. 네네. 확실히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더 괜찮은 건들도 있어요. 또 있어요? 볼까요? 네. 굉장히 또 유명한 네. 그런 아파트들이 경매로 진행이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패밀리타운으로 한번 가볼까요? 패밀리타운. 올림픽. 네. 네. 올림픽. 네. 1583. 이거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또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김태훈 대표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은 정책적으로 뭔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여러 채 사실은 투자를 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도 경매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시장이 좀 뭔가 좀 더 여기서 이차락이 온다라면은 이런 정책들이 풀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물건도 많아지고 좋긴 하면 경쟁자들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의 경매 시장은 무주택자이신 분들 너무 좋은 시기다. 무주택자나 네.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왜냐면 지금은 돈이 있어도 투자자들은 사실 세금 문제 때문에 경매 시장에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네. 말씀을 지금 하셔서 네. 제가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향후 계속 이 반등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될지는 그거는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어떤 데이터라든지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서 어느 정도 느낌은 올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또 지금 당장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뭐 KB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주간 데이터가. 네. 근데 그걸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해 뭐 이런 국면은 아니에요. 맞아요.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상승세 이거 치고 가? 이런 분위기도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계속 보합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미 지금 정부에서 이제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소급 적용까지 해주겠다. 근데 벌써 그게 1년이에요. 1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고 왜냐면 그거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시행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해요.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제 당장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4% 그러니까 네. 12%를 취득세를 내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실수요자들과는 이제 경쟁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안 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의석수가 네. 지금 뭐 여당과 야당에 네. 이게 좀 만약에 뒤바뀌게 된다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네. 이제 법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바뀐다고 해도요. 네. 일단 뭐 법인이나 그런 다주택자 같은 경우 다시 1.1%가 되는 게 아니라 네. 6%예요 지금 그 안 자체가. 다주택자가 바뀌어도 네, 바뀌어도 그게 6%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거는 이게 바뀐다고 해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 다시 폭락을 한다. 다시 2차 폭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취득세율도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시장이 이러면은 안 되겠다. 네. 다시 다주택자도 1%로 가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고 그렇죠. 현재 지금 정책 발표가 되고 이제 가능성 있는 거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기회는 실수요자가 좋은 가격으로 네. 좋은 가격이라고 함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네. 이제 싸게 낙찰받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계속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은 정말 좋은 거고요. 네, 시간이 지나도 기회는 네. 여전히 남아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경매 시장은 무주택자 분들이나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이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 그쵸? 조건이라고 저는 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한 가격이다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우리 이제 송파구 쪽에 문정도에 지금 올림픽 패밀리 타운을 왔는데 네. 저는 이제 언뜻 눈에 띄는 게 아니 얘가 감정가가 26억 5천인데 네. 낙찰가가 지금 19억이 이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한 7억 싸게 산 건데 이제 감정가는 네. 감정가가 터무니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감정가가 정확하다. 네. 사실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거는 네. 흐름에 따라 그리고 내놓은 그러니까 실거래가와 호가와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네. 어쨌건 감정가가 26억 5천이라는 거는요. 네. 얘 최고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네, 네. 제일 꼭지점. 네. 그럼 그 금액 대비 네.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네. 이걸 한번 가격을 한번 볼게요. 네. 최근에 지금 실거래가가 네. 23억 5천. 네. 다시 지금 회복을 하는. 와 이게 잠깐만요. 이게 고점이 21년에 보니까 28억까지 찍었어요. 28억. 그쵸. 28억 넘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가격. 와 근데 이거를 19억에 지금 너무 좋죠. 지금으로도 지금 4억 싸게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네. 이제 현재 시세. 그래서 얘가 지금 호가 매물이 나온 거를 보면은 최저가 22억 2천, 평균 호가가 23억 7천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 지금 23억 5천에 됐잖아요. 네, 맞아요. 23억 12층짜리가.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한 아무리 못해도 23억 정도는 지금 한다라는 거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최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10억은 아니지만 한 9억 가까이 싸게 산 거잖아요. 최고가 대비해서. 그러면 9억이면은 30% 이상인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항상 네. 경매는 네. 현재 시세. 그쵸. 현재 시세 대비 네, 이제 얼마나 싸게 샀느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시세가 지금 23억 정도면 5천 정도니까 이거는 뭐 3, 4억 정도를 그렇죠. 싸게 샀다. 그러네요. 권리적인 문제 제가 검토해 봤는데 네. 없어요. 특별한 게.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전혀 특별한 게 없고요. 요 정도 건이면은 네.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싸게 지금 낙찰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등기 권리 분석해 보니까 네. 소멸 기준이 있고 다 소멸된다고 나오네요. 네. 뭐 전혀 문제가 빨간 문제 없네요. 임차인도 없어요. 지금 소유자가 야 대박이네. 아니 이렇게 지금 아무런 권리 문제가 없는데도 거의 4억 싸게 사는 시장이다라면은 이거는 정말 내 집 마련 아직 못하신 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현장에서 사시는 거는 진짜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로펌에도 네. 뭐 오랜 기간지 근무를 했었는데 네. 요런 건이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 3, 4억 정도 싸게 낙찰 받으면은 네.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요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려면은 네, 한 1억 줘야 돼요? 그 정도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유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순위 위장, 그러니까 뭔가 어떤 권리적인 좀 복잡한 문제가 네. 있어야지만 요 정도로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평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수준의 낙찰이 된다. 네. 그러면은 이 물건도 실수요로 상당히 물론 비싸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네. 이 정도의 여력이 되신 분들은 네. 이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아니 제가 지금 딱 이 물건 보는 순간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지금. 야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 그리고 얘가 네. 얘가 이제 재건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가격이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입지에.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도. 네, 잠시만 제가 입지를 한번 볼게요. 네. 얘가 가락시장은 바로 여기. 네. 네, 바로 여기 이제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죠, 얘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진짜 이거를 보니까 경매 자문 서비스 지금 진짜 이용 안 하고 이거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좀. 그거는 네. 너무 아깝죠. 그냥 그냥 저희한테 돈 주세요. 아니 돈 주시면. 저희가 이거 우리가 3억 싸게 낙찰을 받으면은 우리 소비자분한테 1억 5천 드리고.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야, 근데 정말 괜찮아요. 난이도만큼만. 이 정도는 사실은 그냥 뭐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에는 뭐 그다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유치권 조금만 공부해도 이 유치권은 쉬워, 어려워,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쵸. 근데 사실은 뭐라도 걸려 있으면은요, 그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법률 행위를 또 해야 돼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 명령이 그냥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근데 요 정도 난이도면은 이건 난이도 없는 거, 난이도라는 말을 붙이기도 뭐한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뭐 비싼 수수료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야, 수수료도 비싸지 않고 난이도도 없고 가격도 3, 4억 싸게 사면은 뭐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니치고만이 가능한 거겠죠. 그런가요? 근데 또 우리 또 김태훈 우리 경매 마스터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정말 서울에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이 올라서 뭐 비싼데 사니 많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예전에 코로나 시대 맞아요. 고점보다 30% 정도 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또 있어요? 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인데 조금 더 평형이 큰 거. 네. 평형이 큰 게 또 경매로 낙찰이 됐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한 24억 넘게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사건 번호가 54877. 네, 이것도 바로 나오네요. 네. 자, 얘는 보니까 얘도 9월 25일에 낙찰이 됐네요. 얘가 감정가가 30억이고 낙찰이 24억 2,500만 원 정도. 그럼 얘도 30억 이상은 한때는 갔었다라는 얘기겠죠. 건물이 지금 전용 면적만 58평이니까 꽤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이에요. 야, 그럼 이거 뭐 재건축 되면은 뭐 거의 펜트하우스 비슷한 것도 받을 수 있겠네요. 최고의 럭셔리 쪽으로 이제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에 띄는 게 낙찰가를 너무 깨알같이 쓰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24억 2,589만 9천 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의 이 심리는 뭔가요, 혹시?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과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3억 한 7, 8천에 낙찰을 받고 그게 이제 한때는 뭐 한 12, 3억까지 갔다가 엄청 떨어져서 지금은 한 8, 9억 정도 돼요. 그래도 되게 그렇죠. 한 4억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그 건을 1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분이. 1원? 2등과 1원. 진짜예요? 1원 차이. 실화입니까? 네. 1원? 1원 차이로. 근데 그 2등이 99999를 적으셨어요. 나 같으면 0001로 썼겠다. 999만 9,999원. 를 썼고 그분은 제 수강생분은 그거보다 00001. 아니요. 그냥 예를 들어서 3억 8,999만 9,999원을 적었는데요. 수강생분은 3억 9천을 적은 거죠. 이것도 요령이 있겠네. 기왕이면 끝자리를 1원이라도 더 쓰는 게 좋겠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낙찰 사례들을 쭉 보시잖아요. 그럼 9999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 단위대에선 가장 높은 숫자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죠. 어쨌거나 가장 높은 숫자를 적은 거야.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단위가 하나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 0이 돼. 오히려 0은 제일 낮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왕이면은 0002를 쓰는 게 더 높겠네. 그게 낫겠네. 저는 999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꿀팁이 나왔는데 비둘기처럼 이렇게 9999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끝에 0을 붙이더라도 2를 하나 더 붙이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얘가 지금 24억 2,500, 한 2,600의 낙찰을 받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공급 면적으로 66평이고요. 얘가 실거래가가 거의 없네요. 실거래가가 최근에 이제 된 게 지금 27억 9천. 거의 28억 정도. 뭐 30억도 넘었네요. 그럼요. 이게 감정가가 그래서 거의 최고가를 반영하는 지금 타이밍이 딱 그래요. 6개월에서 한 1년 전에 이제 감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최고가로 감정이 되죠. 그리고 지금 뭐 매물 나온 것도 27억 5천에서 32억. 그러면은 얘도 지금 한 3억 정도. 3억에서 못해도 3억 4억 5억. 그렇죠. 3, 4, 5억 정도. 그 정도대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그 두 물건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작은 평형대가 가성비는 더 괜찮게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진짜 뭐 고민 일도 없이 지금 진행하셔도 되겠네요. 너무 좋죠. 그래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임머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은 바닥을 지금 찍었어. 바닥을 찍었는데 근데 이거는 타임머신보다도요. 어찌 보면 더 좋아. 지금 찍힌 금액이 이 실거래된 금액이 뭐 지금 뭐 거의 8억 27억 9천 이 정도가 지금 다른 평형대 또 이 인근의 다른 아파트 서울 핵심의 다른 아파트들 반등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얘도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지금 반등을 안 하고 지금 이 바닥인데 이 바닥보다 더 싸게 산 거예요. 이 바닥보다 더 싸게. 그러면은 그 타임머신 기능보다 이거는 더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니까 코로나 시대의 버블은 사실 말도 안 됐던 거고 거기서 이제 30% 정도 거품이 빠진 가격이다라면 저는 충분히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지금 시세 기준으로도 뭐 한 20억 이런 물건들은 최소한 3억 4억 5억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최소한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한 1억에서 3억 정도 선은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경매 공부를 했지만 경매가 사실은 저는 또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가격에 대한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코로나 시대 고점보다 나는 30% 싸게 사는 게 나는 그 정도면 나는 오케이다. 그럼 그 가격으로 써서 낙찰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또 물건 나오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지금도 코로나 시대의 고점보다는 30% 정도는 싸게 낙찰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또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요. 보통 경매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 최저 매각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잖아. 그쵸? 매력적이지. 이게 그렇죠. 서울은 보통 이제 20%씩 저감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은 최고가 대비 64%란 말이에요. 두 번만 돼도요? 그렇죠. 20%인데 전 최저가에서 또 20%가 저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20% 그러면 이제 60%가 아니라 이제 64%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래 뭐 어차피 뭐 넣어서 떨어져도 뭐 그렇지. 괜찮아. 그리고 보통은 이 최저가 언저리에서 막 입찰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잘 안 되죠. 그렇게.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경매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금액대에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그게 또 지역마다 시장의 흐름마다 평형대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합리적인 어쨌든 그러니까 좀 될 만한 금액대에 왜냐면은 떨어졌는데 내가 손해가 아닌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인 노력과 그럼 이거를 10번 만에 내가 낙찰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10번 만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치면은 그동안의 어떤 뭐 기회 비용, 자기의 어떤 움직인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도 사실은 금액에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럼요. 그래서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막상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두 번 유찰되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 번 유찰했을 때 최저 가격으로 썼으면 이 가격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어찌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 게 이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일단 그렇죠. 욕심이라는 게 좀 애매하거든. 애매하거든. 사실 8월 달 정도만 해도 8월 달도 네. 부동산 시장이 서울이 좀 뜨거웠던 때예요. 맞아요. 뜨겁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네. 전회차 가격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 막 욕심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이제 2번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막 네.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고 야 이거 한 27, 8억짜리인데 야 나는 25억에만 사도 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매를 하면서도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이 물건을 봐도 지금 등기 권리 분석을 봐도 뭐 전혀 복잡한 권리 분석이 없거든요. 그냥 다 소멸되는 매우 네. 간단한 이것도. 야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 시세보다 조금 한 30% 아니 고점 대비해서 30% 현재 시세보다 한 20% 정도 싸다라면 충분히 뭐 네, 해볼 만한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요. 네. 만약에 네. 누군가 2차에 들어갔어요. 네. 2차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24억 800만 원이 이제 최저 매각가였어요. 전 회차 때. 근데 만약에 누군가 네. 이 최저 매각 가격에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야 자기. 네. 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야, 나 이거 너무 잘 받았어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나 좀 잘못했나? 한 번 더 기다렸어야 돼.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데이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시세 대비해서 싼지를 알고 그리고 이 가격을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만족할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이제 그 고수다운 생각이신 거고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싸게 낙찰 받았음에도 만족을 못한.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차이로 낙찰되는 사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낙찰가가 워낙 좋은 사례인 거고 막.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짜리 시세가 3억인데 네. 1등이 네. 뭐 2억 네. 9천 네. 뭐 700만 원을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300만 원 싸게 산 거야. 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야 300 그 정도면 차라리 그냥 가서 사는 게 나아요. 그렇지. 그 정도의 수고와 맞아요. 노력을 들일 바에는 네. 최소한 억 단위 이상은 뭔가 수익이 나야 경매로. 그런데 2등이 얼마였냐면 네. 2억 9천 네. 699만 9,999원. 그럼 그것도 이런 차이로 낙찰 받은 거죠. 2등이랑. 그러면 그 1등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하겠네. 사실은 300만 원 싸게 산 건데. 그냥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쇼 붙여도 되는 금액인데. 그게 그냥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아이고 1등이나 2등이나 참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쵸.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도 수강생분들한테 그렇게 들어갈 거면 하지 말아라. 그렇죠. 맞아요. 충분한 싼 메리트가 있는 게 경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되게 웃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금액대가 너무 낮은 좀 싼 이런 경매 물건들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정가나 시세 대비해서 낙찰 이 금액도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낙찰되는 물건들에 대한 이제 다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말로 컨설팅을 할 만한 물건이 있고 아닌 물건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한 10억 정도 이상 되는 이런 물건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시는 게 소비자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겠네요. 맞아요. 네. 진짜 오늘 저도 또 보니까 이 경매를 알아갈수록 이 경매의 매력이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도 경매를 제가 한 2건 정도 해봤는데 이거 정말 진짜 굉장히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매력이 있다라는 게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아파트만 놓고 아파트는 그 부동산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분야별로 맞아요. 봤을 때는. 근데 아파트만 놓고 봐도요. 정말로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 새벽 하늘 우리 김태윤 대표님하고 지금도 이 경매 시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매력적으로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또다시 좋은 물건들로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